지금 한국에서 바이낸스가 서서히 닫히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로그인 화면에서 멈추거나 출금 버튼 앞에서 빙글빙글만 돌면 내 자산이 유리창 너머에 갇힌 것처럼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바이낸스처럼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는 물론 업데이트까지 막혔습니다. 새로 설치도 어렵고 이미 깔린 앱도 점점 오래된 버전으로 굳어갑니다. 업데이트 차단은 단순 불편이 아닙니다. 보안 패치가 끊기고 기능 개선이 멈추면 접속 통로가 하나씩 막히는 신호가 됩니다. 게다가 금융당국 압박으로 접속 제한 조치까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늦게 깨닫는 순간이 가장 무섭습니다. 오늘은 접속이 되니까 괜찮겠지 했다가 내일은 접속 자체가 막혀서 손 쓸 틈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동 계획부터 잡으셔야 합니다. 이번 조치의 뿌리는 FIU 미신고에 있습니다. 바이낸스가 국내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 사업자 VASP로 정식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이 제재의 핵심 근거로 작동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구글 정책 변화입니다. 구글이 한국금융당국 요청에 맞춰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기로 결정하면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동시에 끊기는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세금 이슈도 뒤에서 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앞으로 과세가 붙을 가능성이 큰데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국이 강하게 조치에 나선 흐름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바이낸스 이용자분들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바이낸스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곳으로 옮겨서 접속이 막혀도 내 통장처럼 꺼내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앱이 이미 깔려 있으면 당분간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막힌 채로 시간이 지나면 취약해지고 접속 제한이 더해지면 출금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이 가장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앱을 삭제하면 다시 설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급하다고 지웠다가 돌아오려 해도 플레이 스토어에서 찾을 수 없으면 그때부터는 선택지가 확 줄어듭니다. 삭제는 마지막 카드로 남겨두는 편이 낫습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시작부터 막힙니다. 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가 불가능하니 계정이 있어도 손이 안 닿습니다.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수 있어서 처음 진입 자체가 점점 어려워지는 흐름입니다. 우회 접속이라는 말도 들리실 겁니다. VPN 같은 방법이 거론되지만 보안과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급하다고 아무 경로로나 들어가면 오히려 계정이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향은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겁니다. 거래소에 남겨두면 접속이 막힐 때 손이 묶이지만 개인 지갑으로 빼두면 내 손안에 열쇠가 남습니다. 출금할 때는 서두르면서도 실수는 피하셔야 합니다. 지갑 주소를 한 글자라도 틀리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테스트 전송을 해보고 정상 입금 확인 후 본금 이동을 이어가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네트워크 선택도 신중해야 합니다. 같은 코인이라도 체인이 다르면 입출금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보내는 쪽과 받는 쪽 체인을 동일하게 맞추고 수수료와 처리 시간을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개인 지갑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다른 거래소로 옮기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한국에서 원화 입금이 되고 한글 지원이 되며 수수료가 합리적인지까지 한 번에 체크해야 이동이 덜 흔들립니다. 이번 사태 이후 한국인들이 실제로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는 거래소 5곳을 비교해 두었습니다. 원화 입금 가능 여부, 한글 지원, 수수료 구조를 중심으로 정리했고 가입 동선도 간단히 묶어뒀습니다. 그 중에는 가입 시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5곳의 장단점과 핵심 포인트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으니 이동 전에 꼭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이제 자산 이동의 큰 줄기를 잡으셨다면 다음은 코인 선물 거래 기본기입니다. 단타는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만들어 두고 그 기준이 맞을 때만 손을 움직이는 게임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큽니다. 몇 분 사이에 방향이 바뀌고 작은 파동이 큰 움직임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진입 시점이 곧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물 거래는 레버리지를 활용해 작은 움직임에도 수익 기회를 노리는 구조입니다. 그만큼 방향과 타이밍이 어긋나면
흔들리기 쉬워서 오늘은 롱과 숏을 구분하는 기준부터 단단히 잡아드리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할 때 매수 쪽으로 베팅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올라타는 선택입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 하락을 예상할 때 들어가며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롱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건 추세입니다. 차트에서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도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 이어지면 시장이 위로 힘을 주는 중이라는 뜻이라 롱이 상대적으로 편해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이동평균선을 많이 씁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하는 장면을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며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골든 크로스 하나만 믿으면 흔들립니다. 추세가 실제로 살아있는지, 눌림 뒤에도 고점을 다시 높일 힘이 있는지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퍼즐 조각이 맞을수록 진입이 쉬워집니다. 거래량은 시장의 체력입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함께 늘면 시장 참여가 붙었다는 뜻이라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이런 구간은 상승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롱 근거가 강해집니다. 반대로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말라가면 겉으로만 오르고 속은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 한 번 더 확인하는 쪽이 낫습니다. 단타는 확인의 싸움입니다. 뉴스는 차트 위에 얹히는 바람입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 뉴스는 가격 상승의 연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바람이 불 때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숏은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 힘을 얻습니다.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반등이 점점 약해지면 시장이 아래로 끌고 가는 그림이 됩니다. 이런 패턴이 이어질 때 숏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동평균선에서도 하락 신호가 있습니다. 51선이 151선 아래로 내려가는 장면을 데드 크로스라고 부르며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추세가 이미 꺾였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흐름도 힌트가 됩니다. 가격이 반등하는데 거래량이 줄면 반등이 힘을 못 받는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힘없는 반등은 다시 눌릴 가능성이 있어 숏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하락을 가속할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의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이슈가 터지면 매도 압력이 커지기 쉽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숏이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조 지표를 더하면 판단이 선명해집니다. 대표적으로 RSI, 맥디, 볼린저 밴드가 있습니다. 차트의 감정을 숫자와 구간으로 바꿔 보여주는 번역기 같은 도구입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판단합니다. RSI 수치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돼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돼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맥디는 추세의 힘과 전환을 살펴보는 데 도움됩니다.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의 폭을 보여줘서 시장이 조용히 모으는지 크게 터질 준비를 하는지 감을 잡게 해줍니다. 중요한 건 지표를 정답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지표는 확률을 올려주는 도구입니다.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거래량, 뉴스가 한 방향으로 겹칠 때 진입의 확신이 더 단단해집니다. 예를 들어 상승 추세가 뚜렷하고 골든 크로스가 나온 뒤 거래량까지 붙고 긍정 뉴스가 겹치면 롱 쪽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은 시장이 같은 방향으로 밀어주는 느낌이 강합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데드 크로스가 나온 뒤 반등 때 거래량이 줄고 부정 뉴스까지 겹치면 숏 근거가 단단해집니다. 여러 신호가 같은 쪽을 가리키면 결정이 빨라집니다. 단타에서 중요한 건 진입만이 아닙니다. 들어가기 전부터 어디서 나올지 선을 그어두면 감정이 줄어듭니다. 목표 구간과 손절 라인을 미리 정해두면 차트가 흔들려도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레버리지를 쓸수록 작은 흔들림이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과하게 키우기보다 내 손이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오래 버티는 사람이 결국 기술을 쌓습니다. 또 하나는 추격을 줄이는 습관입니다. 이미 크게 움직인 뒤에 뛰어들면 시장이 숨 고르는 순간에 바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준이 맞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단타의 속도입니다. 뉴스는 빠르지만 가짜도 섞입니다. 한 줄짜리 자극적인 소식에 바로 반응하기보다 출처와 맥락을 확인하고 시장 반응이 실제로 붙는지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게 초보와 고수의 차이입니다.
다시 바이낸스 이야기로 돌아오면 지금은 접속이 되는 순간이 곧 기회입니다. 업데이트가 끊기고 접속 제한이 더해지면 그때는 매매보다 출금이 먼저인데도 손이 못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일부터 끝내셔야 합니다. 개인 지갑이든 다른 거래소든 내 자산이 한국의 차단 흐름과 분리된 상태가 되면 그제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국내 거래소는 대안처럼 보이지만 한계가 분명합니다. 레버리지가 막혀 있고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앞으로 과세까지 붙을 가능성이 있어서 선물 단타를 하려는 분들에겐 답답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준은 단순합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쌓일 때,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쌓일 때입니다. 이 원칙만 지켜도 불필요한 매매가 줄고 결과가 정리됩니다. 오늘 설명드린 신호들을 한 번에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추세, 이동평균선, 거래량, 뉴스, 보조지표 이 5가지를 같은 방향으로 맞춰보는 습관만 만들어도 매매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당장 필요한 건 거래 기술보다 이동 정보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이동하는 거래소 5곳 비교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원화 입금과 한글 지원, 수수료를 기준으로 보기 쉽게 묶었습니다. 가입 시 $100 이벤트가 있는 곳도 포함되어 있으니 혜택까지 챙기고 싶다면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한번 옮기면 다시 움직이기 귀찮으니 처음 선택을 깔끔하게 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은 2가지입니다. 바이낸스 차단 흐름 속에서는 자산이 먼저고 선물 단타에서는 기준이 먼저입니다. 자산을 안전하게 옮기고 그 다음에 롱과 숏을 신호로 판단하는 순서를 지켜보세요. 고정 댓글에는 이동 팁과 함께 정말 실전적인 꿀팁도 정리해뒀습니다. 그대로 따라가면 시간 낭비 없이 준비가 끝나고 매매 기준도 한 번에 정리됩니다. 마지막으로 차단 상황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급해질수록 정보가 섞이고 손이 빨라지는데 그때 실수 한 번이 자산 이동 전체를 꼬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속도보다 정확도를 먼저 잡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차단 공포가 커질수록 사칭 메시지와 가짜 링크가 늘어납니다. 텔레그램이나 문자로 오는 긴급 출금 안내를 무턱대고 누르면 오히려 계정과 지갑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공식 경로만 고집하셔야 합니다. 거래소를 옮길 때는 수수료만 보지 말고 원화 입금 방식, 출금 속도, 고객센터 응답, 한글 지원 품질까지 같이 보셔야 합니다. 급하게 옮겼다가 출금이 느리면 불안이 다시 커집니다. 단타는 차트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타임 프레임을 맞추면 노이즈가 줄어듭니다. 1분 봉만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15분 봉이나 1시간 봉을 함께 보면 큰 흐름이 더 또렷해집니다. 상승 추세에서도 무조건 위로만 가지 않습니다. 눌림이 올 때 지지 구간이 지켜지는지, 이전 고점이 새로운 바닥이 되는지 확인하면 롱 진입이 편해집니다. 지지선이 깨지면 욕심을 줄여야 합니다. 하락 추세에서도 반등은 나오지만 저항 구간에서 막히는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전 고점 부근에서 힘이 꺾이고 다시 저점이 갱신되면 숏 시나리오가 깔끔해집니다. 저항을 뚫으면 근거가 약해집니다. 5곳 거래소 비교와 이동 팁, 그리고 단타 기준 요약은 고정 댓글에 모아뒀습니다. 준비만 끝내면 차단 뉴스가 와도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앞으로도 실전 기준을 계속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